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0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6도 안팎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더 내려가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9도 가까이 크게 벌어져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한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북 북동산지에는 늦은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남부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개천절인 금요일에는 또 한 번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성원전 2호기 감속제 정화 개통에서 중수 누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월성원전 2호기에서는 방사성 액체 폐기물 29톤이 작업자의 실수로 바다로 배출됐는데 반복되는 원전 사고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오전 4시 30분쯤 월성원전 2호기 감속제 정화 개통에서 중수가 누설됐습니다. 누설된 양은 모두 265kg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수원 측은 중수 누설이 확인된 직후 펌프를 정지시켜 누설 차단 조치를 취했고 외부 방사능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월성원전은 지난 1월 월성 2호기 액체 방사성 물질 저장 탱크에서 방사성 액체 폐기물 29톤이 해양으로 배출됐고 지난해 6월 월성 4호기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에서 냉각수 2.4톤이 누설돼 해양으로 배출됐습니다. 경주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에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며 한수원이 추진하고 있는 월성 2, 3, 4호기의 수명 연장 계획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근 한 10년간 신월성 1, 2호기와 월성 2, 3, 4호기 사고 건수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월성 1, 2호기가 3건인데 반해서 평균 지금 수명이 다 되어가는 월성 2, 3, 4호기의 사고 건수가 평균 6.3건입니다. 2배 이상이 많은 거죠. 원전이 노후화되면서 발생하는 사건들로 보여지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월성 원전 2호기 중수 누설 사건과 관련해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며 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 영덕 고속도로가 착공 9년 만인 오는 11월 초 개통합니다. 포항 영덕 고속도로는 북포항 IC에서 영덕읍 남산 IC까지 총 30.92km를 잇는 구간으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개통되면 현재 39분인 주행시간이 16분으로 단축됩니다. 특히 올 초 개통된 동해선 철도와 함께 고속도로까지 개통되면 여름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국도 7호선의 교통 정체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지난 토요일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31라운드 경기에서 김천 이동경과 원기종에게 연속골을 내주며 0대2로 패했습니다. 포항은 전반 41분 수비수 이동희가 김천의 역습을 막는 과정에서 퇴장을 당하면서 결국 한 명이 적은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김천에 완패했습니다. 포항은 전반 23분 준익류가 김천의 골망을 흔들었지만 조르지의 오프사이드가 선언되며 골이 취소됐고 결국 포항은 퇴장에 불운까지 겹치며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김천 징크스를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미국의 현대 사진작가 로저 발렌의 기획전이 대구 수성 아트피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과 무의식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탐구하는 작가의 독특한 스타일을 그의 이름을 따 발레네스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살짝 웃는 모습을 한 쥐가 양쪽 가방에 사람 머리를 담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그림처럼 보이지만 로저 발렌의 사진작품 혼돈의 쥐 시리즈입니다. 로저 발렌은 2015년부터 2020년간 이어간 이 연작 시리즈에서 쥐머리를 한 인간 캐릭터를 통해 소외된 존재와 인간 본성의 욕망을 탐구하며 혼돈과 질서의 경계를 날카롭게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단지 사진을 넘어 설치, 조각, 회화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합하는 그의 허구적 창조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낡은 벽이나 낙서, 동물 사체 등 비현실적인 요소들을 작가가 직접 연출한 세트에 배치해서 현실과 허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심리극적인 무대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억압된 감정과 존재론적 문제를 탐색하면서 사진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새들이 등장하는 새들의 수용소 연작은 요하네스버그 임시 주거시설에서 촬영했습니다. 빈곤층과 정신적 불안정에 놓인 사람이 새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 현실과 환상이 뒤섞인 초현실적 풍경을 통해 존재와 죽음, 기억과 환상의 경계를 탐색합니다. 이번 전시는 이 밖에도 환영들의 무대 시리즈와 영혼의 무대 시리즈까지 합해 4개의 대표적 시리즈를 엄선했습니다. 인간 내면의 심연을 조명해 외면해온 본질적인 감정과 기억, 존재 문제를 바라보게 한 로저 발렌의 마인드스케이프전은 수성 아트피아에서 11월 2일까지 계속합니다. MBC 뉴스 이태호입니다.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를 설치해 피해자 지원과 지역 재건 사업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산불 피해 지원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특별법의 하위 법령 제정 상황을 점검합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선 법안이 가결되자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며 기뻐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주민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며 피해가 복구되길 기원하고 국회에서도 잘 살피겠다고 전했습니다. 울릉 방문객의 여객선 운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경북도의회 울릉 출신 남진복 의원은 울릉에서 복무하는 군장병 가족의 여객선 운임을 군민 수준으로 지원하고 12월부터 2월까지는 관광객 운임을 최대 70% 지원하는 내용의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객선이 유일한 교통수단인 울릉도는 높은 운임료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경기 침체가 이어져 왔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시대 변화 속에 지역 공영방송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지만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담아온 지역방송이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인 건데요. 목포에서 열린 특별 세미나에서는 지역 공영방송을 민주주의의 핵심 인프라로 규정하며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사대문 밖의 지역 뉴스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뉴스는 쉬는 날이 없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지역 뉴스는 편성 시간이 줄어들고 있고 방송사가 권역으로 통합되면서 지역 공론화의 장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취재 인력과 예산의 감소가 가장 큰 이유. 결국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는 물론 탐사 보도나 심층 기획이 축소되면서 언론 본연의 기능은 크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시 보도를 하려고 해도 사실 지역 뉴스는 하루에 13분, 길어도 13분 정도잖아요. 이것들을 탐사 시사 추적 프로그램이 거의 좀 시도가 되었다가 지금은 거의 KBS도 그렇고 MBC도 그렇고 거의 없어졌다고 제가 다 좀. 이 공백은 결국 민주주의 비용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뉴스가 사라진 자리는 온라인 루머와 허위 정보가 채우고 선거와 재난 같은 필수 정보 전달이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역방송을 도로와 전력처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사회 간접 자본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중심축으로서 정보와 참여와 연결의 사회적 기반 시설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해야 된다. 재정의돼야 된다. 또 그렇게 투자가 될 때 결국은 우리 사회의 전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단순한 보도를 넘어 공론장과 연대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지역방송. 지역 의제를 다루는 보도는 정치적 극화를 완충하고 재난 상황에서는 주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선이 됩니다. 눈을 감고 피하거나 외면하게 되면은 그 고통은 결국 가장 약한 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 가장 약한 자들이라고 하면 사회에서 이제 소외된 여러 계층들,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민들에게 그 손해가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방송의 시간당 평균 제작비는 서울의 10%에 불과한 수준. 수도권에 집중된 틀을 깨지 못한다면 위기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이 기득권을 놓아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서울의 기득권을 놓지 않는 이상은 지역이 결국 고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의 차이일 뿐이에요. 시민이 사는 곳에 더 가까이 자원과 관심과 일자리를 옮기면 민주주의는 그 자리에서 강해진다. 지역 방송의 SOC 지위를 법과 정책에 명문화하고 안정적 재원 마련 장치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포항시가 중앙상가 빈 건축물을 활용해 배터리 특화 교육장을 만듭니다. 3년 이상 무상 임대가 가능한 중앙상가 건물주를 대상으로 다음 달 17일까지 신청받아 리모델링한 뒤 강의실과 실습실, 커뮤니티 공간 등 공유 캠퍼스를 구축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 뉴딜 전략 사업의 하나로 대학과 지역이 경계를 허물고 도심 전체를 혁신 교육 플랫폼으로 전환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됩니다. 경주시는 구 경주역 폐철도 부지 도시 재생을 위해 국가 시범지구 국비 공모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구 경주역 폐철도 부지 국가 시범지구는 상업과 주거, 복지, 행정 기능을 집적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신축, 재건축 사업이 시행되고 행복 황촌 도시재생 사업과도 연계해 침체된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이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 체험 현장을 최지윤 MBC 청소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은 월성초등학교 학생들이 안전교육을 위해 찾은 경주 안전체험관입니다. 오늘은 평소 교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풍세 발생 시 행동 요령, 감염병 예방 등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입체 영상관에서는 지진과 화재 장면을 실제처럼 체험하며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지진 처음 할 때 바닥이 흔들려서 무서웠는데 근데 선생님이 말한 대로 책상 밑에 숨으니까 덜 무서웠어요. 학교에서 수화기 사용법을 배웠는데 여기 와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풍수의 안전체험에서는 건물 안에서와 밖에서의 행동 요령을 익혔습니다. 바람이 세게 부니까 걷는 것이 힘들었어요. 만약에 집에 있을 때 바람이 세게 불면 창문을 꼭 닫고 있어야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감염 예방 교실에서는 올바른 손 씻기 방법과 중독 예방 활동을 체험했습니다. 손 씻기는 1단계 이렇게, 2단계 이렇게, 3단계 이렇게, 4단계 이렇게, 5단계는 이렇게, 6단계 이렇게 30초 이상 씻어야 돼요. 체험은 대여섯 명씩 한 모둠으로 나눠 20분마다 순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해보는 경험이 정말 크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학년 학생들에게는 놀면서 배우는 이런 체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의 안전 습관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안전은 반복된 훈련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체험으로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MBC 청소년 기자 최지은입니다. 대법원이 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경북도 교육청 공무원 2명과 모 시의원 1명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선거에서 캠프 관계자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총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교육청 공무원을 통해 대신 건네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0도로 어제와 비슷한데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26도 안팎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더 낮아지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9도 가까이 크게 벌어져 기온 변화에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출근길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자욱한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북 북동산지에는 늦은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대구와 경북 남부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늘 오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k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0도, 김천은 1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와 김천 모두 2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8도, 영주는 오늘 16도로 출발해서요. 낮 기온은 안동 25도, 영주는 24도 전망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24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개천절인 금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